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데이터과학과의 김현우 교수입니다. 데이터과학과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특히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를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인공지능 중에서도 어떻게 컴퓨터가 세상을 바라보고 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물체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 탐지란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물체 탐지 기법, 어떤 모델들을 통해서 물체를 탐지할 수 있을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탐지된 이 물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상호작용을 이해해서 보다 깊이 있는 장면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 속에 다양한 물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속에 물병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가방을 메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물체들을 찾아서 그 물체가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물체인지 분류하는 문제까지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물체 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를 물체가 있으면 이 위치를 파악합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이런 박스로 그림을 그리고요. 박스를 치고요. 그리고 이 물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뭐 여기에 물병인지 이런 것들을 박스를 치고 분류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물체 탐지라고 합니다. 물체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전거, 물병, 그리고 뭐 가방, 여기 가방 이렇게 다양한 물체들을 찾고 분류하는 것을 물체 탐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게는 뭐 핸드폰 속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자동 인식해서 탐지해 주고요. 물체를 탐지해 주고요. 그래서 현재 기술들은 벌써 이 논문이 4, 5년 된 논문인데 상당히 많은 사진 속에 있는 많은 얼굴들을 이 물체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저희 핸드폰에 들어있죠. 또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정 생활 속에서 집안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또는 집 밖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또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인식할 수 있고요. 또 사실 어떤 패션 옷 같은 것들을 입었을 때 거기에 있던 아이템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탐지해서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체 탐지는 가만히 있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비행기 그리고 드론, 상공에서도 저희가 영상을 찍고 그 물체들을 다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항공사진에서 찍거나 드론에서 찍은 사진들은 저희가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들의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론으로 찍었을 때 비스듬히 위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물체를 인식하는데 조금 더 앞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한 완전한 항공사진 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집이나 사람들이 위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체 탐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진에서도 다양한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에서도 다양한 물체들, 트럭이나 그리고 운동장, 뭐 수영장, 그리고 농구장, 이런 다양한 운동장들을 이렇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 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 탐지는 위치를 추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추정된 물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두 가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먼저 AI 알고리즘은 큰 딥러닝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특성값을 뽑고요. 그 특성값을 추출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해한 다음에 저희가 위치를 추정합니다. 위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빨간색 박스로 물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치기 위해서는 X좌표, Y좌표, 그리고 이 박스의 높이, 그리고 박스의 너비, 그래서 네 가지의 숫자를 예측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물체가 개인지, 고양인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분류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 이제 위에 고양이, 캣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면서 물체 탐지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하기 위해 이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잘 처리합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잘 공부가 된 기저 네트워크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미리 잘 공부가 된 것으로 특성값을 추출하면 잘 물체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물체 탐지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지 속에 물체가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미지 속에 사실 여기 아래 그림처럼 뭐 개가 2마리, 고양이가 1마리,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은 오브젝트들, 물체들이 이미지 속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만 있었을 때는 위치 정보 4가지와 그리고 분류를 위해서 만약에 분류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20개라면 20개의 점수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꺼낼 때는 24개의 숫자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3개면 24 곱하기 3, 72개의 숫자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숫자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가 개다, 고양이다 분류하는 것보다 이미지 속에 몇 개일지 모르는 물체들을 다 찾아내고 그 물체들의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AI가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속에 이렇게 랜덤하게 박스를 치고요. 이 박스가 과연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는 사실 특별한 오브젝트가 잘 들어있진 않죠. 꽉 차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백그라운드다, 배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이동시켰더니 이 박스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돌리면 여긴 다시 또 특별한 오브젝트가 가운데 꽉 차게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백그라운드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물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또 여기 프리스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찾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이미지 속에서 해야 되는데 물체의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어떤 물체는 길쭉하기도 하고 어떤 물체는 이렇게 가로로 길기도 하고 이래서 후보 상자가 정말 많이 고려돼야 됩니다. 이 많은 후보 상자들에서 전부 다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맞춰야 된다면 정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박스들 중에서 그래도 물체가 있을 만한 그런 그런 바운딩 박스들을 이 박스들을 추려낸 다음에 그 안에서 정밀 분석을 다시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적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박스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일단 여기에 예제로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후보가 한 5개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물체가 있다 없다 단순히 아주 쉬운 이런 판단만을 먼저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5개 후보 상자들 중에서 빨간색 상자 2개는 물체가 있다 얘기를 하고요. 파란색 상자들은 물체가 정확하게 잘 들어있진 않죠. 그래서 저거는 정밀 분석의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다 제외하고 나면 이 선택적으로 이 작은 몇 개의 바운딩 박스들만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물체 탐지를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물체를 잘 위치를 추정했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물체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또 그리고 물체 탐지를 한 다음에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도 잘 위치를 찾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수치로 평가하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록색 상자가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탑 사인을 여기에 있는 표지판을 찾아낸 게 초록색 박스고요. 그리고 AI가 예측한 게 지금 빨간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박스를 AI가 잘 찾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 못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너그러운 사람은 맞았다고 해줄 것 같고요. 좀 깐깐한 사람은 틀렸다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너그러운 편이니까 이 정도면 맞았다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치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수치화하는 방법은 IOU라는 매트릭을 이용해서 수치화합니다. Intersection over Un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ntersection은 교집합, union은 합집합입니다. 두 개의 박스가 있으면 두 박스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전체 차지하는 영역이 유니온이고요. 합집합이고요. 두 개가 겹친 부분이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정답지와 B라는 예측한 프리딕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AI가 그러면 여기에 전체 유니온은 전체 영역은 몇 칸이 될까요? 지금 세어 보시면 9칸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5칸 있습니다. 그래서 14칸이 있죠. 14칸이 있고 겹친 부분은 몇 칸 있죠? 4칸 있습니다. 그래서 14분의 4를 하면 이 매트릭을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A, B와 C, D가 있을 때 누가 더 잘 맞춘 거죠? A, B가 더 잘 맞춘 거죠. C, D에 비해서. 그래서 A, B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식으로 봤을 때 14분의 4, 그러니까 7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C, D의 같은 경우는 지금 겹친 영역이 9개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래서 16개고 겹친 부분은 2입니다. 그럼 16분의 2, 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A, B가 더 큰 숫자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 인터섹션이 0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0이라고 바로 얘기하겠죠. 조금만 맞춘 경우는 이런 수치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맞춘 경우. 완벽하게 맞추면 유니온과 인터섹션이 똑같기 때문에 1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이런 IOU라는 스코어를 통해서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이용해서 중복으로 탐지된 것들도 지워낼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 AI를 돌려서 물체를 탐지하라고 그러면 조금만 박스가 옆으로 이동을 했어도 여전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약간 가려져 있어도 여전히 자동차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박스 안에서 봐도 왼쪽에 지금 한 3개 정도의 후보 박스가 있는데 이 모든 이미지를 잘라서 보면 자동차라고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중복되는지 중복되지 않았는지도 앞에 얘기한 IOU라는 그 수치를 이용해서 중복된 것들을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신이 있는 박스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이 NMS, Non-Maximum Suppression을 이용해서 중복된 탐지를 지워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오브젝트 디텍션, 물체 탐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물체 탐지의 과정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4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안에서 물체가 있을 만한 부분들만 후보 박스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를 칩니다. 후보 박스를 이렇게 찾아내고요. 이렇게 물체가 있을 만한 곳에서 이제 정밀 분석을 합니다. 여기가 사람인지
아니면 말인지 뭐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 그래서 여기 노란색 박스를 아래처럼 사람은 주황색으로 칠했고요. 말은 하늘색으로 칠했네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자동차는 흰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클래스로 분류된 애들 중에서 많이 겹친, 앞서 배운 IOU라는 스코어로 많이 겹친 박스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최종으로 물체 탐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는 장면을 이해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위치를 추정한 다음에 분류하는 물체 탐지를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요. 물체 탐지는 위치 추정과 분류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체 탐지는 그 두 가지 태스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 태스크 학습 또는 다중 손실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미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잘 처리를 해서 특성값을 추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배웠던 것들, 바운딩 박스라는 후보 박스들을 많이 만들고 그 중에서도 물체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검색을 해서 그 안에서 정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U라는 매트릭을 이용해서 얼마나 위치 추정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중복된 탐지 결과들을 제거하면 물체 탐지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주제를 마치고요.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 탐지들을 하는 모델들,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잘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학과에서 뭐 좀 쉽게 설명을 한 거지만 학과에서 3학년 또는 4학년 AI 수업을 듣거나 딥러닝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탐지 기법이 사실은 지금 뭐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많이 성능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물체 탐지의 성능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과 나온 이후에 물체 탐지의 정확도가 MAP라는 매트릭으로 측정이 되는데 그 성능이 압도적으로 계속 향상이 되었습니다. 딥러닝 이후에. 그래서 현재는 딥러닝을 기반해서 물체를 탐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물체 탐지를 하는 큰 그림인데요. 요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델들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물체 탐지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되기도 합니다. 맨 처음 개발된 방법은 다단계 물체 탐지 기법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렉티브 서치, 선택적으로 후보군을 고르고 그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어떻게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박스가 조금 루즈하면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분류된 그 물체라고 인식된 애들을 어떤 클래스인지 사람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분류하는 분류 작업을 다시 정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켰던 모델이고요. 이걸 차근차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CNN이라는 초기 모델은요,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박스들을 찾아내고요. 이 패치들을 하나하나 모양을 바꿔서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이 작은 패치들마다 CNN이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딥러닝을 돌려서 특성값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마다 패치마다 다시 분류와 위치 추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알고리즘의 좀 큰 단점 중에 하나는요.
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모델은 이런 후보군이 약 2,000개의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2,000번 반복 수행을 해야 이 이미지를 하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패치가 많이 안 겹쳤는데 저희 앞에 후보 박스들 보면은 많은 경우 박스들의 모양이 많이 겹쳐 있죠.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특성값을 계속 추출해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잘 동작은 했지만 2,000번 반복적으로 이런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비효율을 극복하고 더 빠른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다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되게 성공적인 모델이었고요. 사실 요 순서를 이미지를 자른 다음에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는 대신에 먼저 딥러닝, CNN을 먼저 돌리고 그걸 자르면 특성값 뽑는 이 딥러닝 돌리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만든 아이디어는 단순히 이미지를 자르고 딥러닝에 집어넣는 대신에 딥러닝을 먼저 돌려서 이미지에서 특성값을 뽑은 다음에 다시 박스를 꺼내서 여기서 다시 처리하는 이 순서를 바꾼 걸로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RCNN에서 Fast RCNN, 더 빨라진 RCNN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특성값을 먼저 뽑은 다음에 각 지역들을 다시 잘라내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각 지역별로 같은 개수의 숫자로 각 지역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같은 차원의 특성값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지역은 8개의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지역은 지금 이 박스 하나당, 작은 박스 하나당 하나의 숫자가 있다고 하면 4칸과 6칸이니까 24개의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같은 선상에 놓고 물체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같은 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인 ROI 풀링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각 지역에 많은 숫자들이 있고요. 이 A라는 박스와 B라는 박스를 같은 개수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이런 템플릿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안에서 이 템플릿을 A에다 붙이고 B랑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4개의 작은 세부 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 세부 구역마다 제일 큰 숫자만 취해오면 여기는 5, 6, 8, 10 그리고 요 아래는 9, 10, 10 그리고 9가 제일 크네요. 이렇게 4개의 큰 숫자들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나면 A와 B는 실제로 영역은 달랐지만 똑같은 개수의 숫자로 표현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체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트릭들을 이용해서 CNN 특성값을 먼저 뽑고 ROI 풀링을 하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모델의 속도를 엄청나게 향상을 시켰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학습 속도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21배 이상 테스트 타임, 실제로 이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 이미지를 처리할 때 드는 시간은 21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심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은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RPN이라는 관심 지역을 추출하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좀 더 딥러닝에 가까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성값이 이미 있으니까 그 특성값이 있는 위치마다 그것을 앵커박스라고 하는데 미리 정해진 위치마다 특성값을 뽑아서 물체가 있다, 없다 1차로 판별하는 그런 것을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RPN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추가해서 여기에 RPN이라는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서 물체를 있는지 없는지도 판별하고 그리고 박스도 조금 더 정교하게 바꾼 다음에 다시 이 결과를 위로 보내서 거기에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fast RCNN보다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faster RCNN이라고 제안을 해서 물체 탐지를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들, 이런 테크닉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물체 탐지가 좀 더 정확해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사실 이런 물체 탐지 AI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도 물체 탐지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모델들은 너무 커서 사실은 핸드폰에서 돌리기에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 위에서 잘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그 CNN 모델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런 모델들 중에 하나가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고요. 모바일넷, 모바일 폰에서 잘 돌아갈 것 같죠? 모바일넷 1이나 모바일넷 2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핸드폰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면 좀 더 속도를 빨리 증가시키고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물체 탐지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물체를 탐지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그 이미지 속에서 각 픽셀들이 이 물체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요 영역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요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을 어떤 마스크를 찾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RCNN이라고 계속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앞에 마스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스크 RCNN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기존의 모델과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여기에 원래 두 가지의 태스크를 했으니까 한 가지 태스크를 더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요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마다 바운딩 박스를 다 치고요. 그리고 분류를 하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는 픽셀들만 다 이렇게 색칠을 해서 여기가 사람이야 라고 좀 더 정확하게 나눠주는 것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델들은 지금 현재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디텍트론이라고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개발한 모델 디텍트론 2를 다운받으면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탐지도 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하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 박스도 쳐져 있고 분류도 돼 있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도 잘 돼서 색칠도 되어 있습니다. 물체 탐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여기 하늘도 칠해져 있고 여기는 나무다 이렇게 분류도 하고요. 그리고 디텍션 된 영역 사람도 잘 칠해져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세그멘테이션 브랜치를 하나 더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브랜치들을 더하면 다른 태스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포즈 추정,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있는지도 그 위에다가 브랜치를 하나 더 달면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도 다 찾을 수 있고 좀 더 댄스하게 사람들의 자세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탐지 기법을 요약을 하면 다양한 다단계 탐지 기법들이 있고요. RCNN, Fast RCNN, Fast RCNN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ROI 풀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큰 영역, 작은 영역도 똑같은 개수의 숫자로 표현하여서 물체를 분리하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적 검색, 선택적 탐색을 하기 위해서 RPN이라는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들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브랜치를 더 추가하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나 물체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포즈도 추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주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물체를 찾아놓은 다음에 물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체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물체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죠. 일단 물체를 다 찾아놓고 나서야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랑 오토바이랑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죠.
아니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를 찾고 물체 2를 찾고 1을 찾고 2를 찾고 그 사이에 관계,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될지까지 다 맞추는 것을 물체 간 관계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게놈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한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안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다 찾고 그 물체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런 하나의 그래프를 완성하는 게 이 데이터셋 벤치마크의 목표입니다. 지금 조금 몇 개를 보시면요. 지금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졌고 그리고 프리스비 원반이 찾아졌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 프리스비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찾아졌고 잔디밭이 찾아져 있습니다. 관계는 사람이 잔디밭 위에 서 있다.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죠. 또 보시면 이렇게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화면 속에 이렇게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숙녀분이 아이를 돕고 있다. 이런 관계도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아이가 있고 테이블이 있으면 이 관계는 아이가 테이블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child standing at table 이렇게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찾는 것을 물체와 물체와의 상관관계를 추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미지 속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그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어렵고 또한 되게 데이터 의존적이면서 이 물체 클래스가 만약에 100가지가 있고 다른 물체 클래스가 100가지 있고 관계도 100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세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튜플은 100만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0만 가지, 100가지, 100가지, 100가지. 그럼 이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관계들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만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제로샷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물체와 물체가 두 개가 주어지면 그 사이에 나올 법한 관계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사전에 공부를 해놓으면 이 태스크를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오토바이가 사람이 주어고 오토바이가 목적어면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동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오토바이를 먹지는 않죠.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사람을 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은 두 물체의 클래스를 알게 되면 잘 좀 더 추려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관계들을 미리 학습을 해서 전체 파이프라인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 물체를 다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들의 탐지된 물체들의 관계를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물체들의 관계들을 더 잘 맞추기 위해서 두 개의 클래스들이 주어지면 나올 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모듈을 추가를 했고요. 두 개를 혼합해서 문제를 맞추게 되면 오른쪽 아래처럼 하나의 장면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체 관계를 표현하는 사전 확률을 표현하는 하나의 텐서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를 잘 추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실제로 물체와 물체의 관계는 사람 중심이 모든 물체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책상 옆, 건물 옆에 있다. 아니면은 뭐 잔디밭이 무슨 나무 옆에 있다.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관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연구자들이 좀 더 집중
해서 중요한 문제를 풀고자 해서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만을 탐지하는 것을 또 공부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를 HOI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사람, 사물, 관계 탐지라고 하고 문제는 사실은 앞에 물체와 물체 간의 관계 탐지랑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주어는 항상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사람과 빵과 의자가 있다라는 것만 알지만 이거는 사실 부족하죠. 사실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은 빵을 먹고 있다. 아니면 사람은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모델 중에 하나는 인터랙트넷이라는 게 있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는 박스들을 다 찾아내고요. 사람을 찾아내고 관련된 물체들을 다 찾아냅니다. 대신 이 사람이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먼저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어떤 물체가 제일 합당한 물체를 연결을 시켜서 이 사람이 컷이라는 동작을 할 때 이 나이프를 사용한다. 이렇게 맞추는 것을 인터랙트 넷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디텍트론과 유사하게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영역이 붉게 흰 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역에 보면 프리스비도 있고 서핑보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체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디텍션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는 공을 차고 있는 모습도 찾을 수 있고 도너츠를 먹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저희도 유사하게 저희 연구실에서도 유사하게 실험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프리스비를 날리는 것도 상호작용 중이다 라고 잘 찾을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1대1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물체와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뿐만 아니라 1대 다 또는 다대다의 관계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예로는 이런 응용들에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고라고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요. 이 아마존 고는 시애틀에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있는데요. 미국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바로 짚고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물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AI 알고리즘들이 잘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이런 무인 편의점도 만들 수 있고 또는 공항 검색대나 어떤 공항 같은 데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테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마존 고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해봤는데 사실 되게 잘 됩니다. 실제로 이 고 스토어에 가보면은 천장이나 이런 물체를 놓는 이런 선반들에 다양한 센서들이나 카메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 이 아마존 고 스토어를 만든 그 회사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많은 기술들을 복합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탐지하는 기법을 배워봤고요. 그래서 물체 간의 상호작용 탐지하는 기법들 중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간략하게 그림에서 봤고요. 그리고 인터랙트넷은 자세하게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유니온 대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가까운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상호작용, 그리고 다대자 상호작용도 찾는 것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상호작용을 잘 찾기 위해서는 어떤 두 물체의 클래스들이 잘 주어지면 그 사이에 나올 법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도 사전 지식으로 확률을 배워놓으면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정보대학 데이터 과학과에서는요,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오늘 배운 이런 인공지능과 같이 어떻게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좋은 응용들도 만들고 좋은 예측도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관심이 생겼다면 저희 데이터 과학과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와 함께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